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어떤 행사들이 열리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2,0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에 거주 중인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을 초청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해당 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MZ세대를 품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기도회와 컨퍼런스, 음악회 등 교회가 성령운동으로 현재의 부흥을 이끌었던 역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합니다. 주요 행사로 하디 선교사 120주년 및 오순절 성령 강림대 기도회가 17일부터 21일까지 대성전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재부흥을 꿈꾸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TV가 5일간 진행되는 기도회 전 과정을 생중계합니다. 첫째 날인 17일 이영훈 담임 목사의 설교로 시작됩니다. 5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하디 120주년 기념 대성회 및 오순절 성령 강림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요일별로 회개, 성령 충만, 감사, 축복을 주제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설교합니다. 찬양은 팀 조슈아, 예수전도단 피아워십이 인도하며 크리스천으로 잘 알려진 배우 신현준, 김장화, 변호사 김유진, 미라클 팩토리 박이 대표가 간증자로 나섭니다. 이 밖에 23일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신학 컨퍼런스가 부흥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립니다. 30일엔 기념 음악회를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1958년 대조동 천막교회에서 5명으로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성령운동 등을 통해 57만 명의 성도가 등록한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구제사역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 선교로 63개국을 섬기고 전국 25개 독립지교회 및 제자교회를 통해 각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65주년을 새로운 부흥의 전환점으로 삼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8일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1964년 첫 모임을 시작한 이래로 합동총회가 매년 치러온 교단 최대 연례 행사인데요. 이번 기도회에는 교단 내 2,000여 명의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8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합동총회 산하 전국 163개 노회에 2,000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 한국교회와 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회 예배에서 권순웅 총회장은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의 샬롬을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에서 우려되는 현상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상관없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기도자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그리고 교단의 번영을 기도하는 릴레이 특별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참석한 장로와 목사 모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총회 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진경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샬롬과 부흥의 붉은 새벽빛 대서사시어라는 제목의 축시를 낭독했습니다. 소 목사는 축시를 낭독하며 총회와 노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여, 오직 보수주의 개혁신학과 눈물과 기도의 영성으로 오늘의 한국교회 장자교단을 이루며 한국교회 부흥과 민족 번영의 새 길을 열어가고 있으니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리요. 장자교단의 황홀한 촛대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등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또 동서울 노회장 박성훈 목사가 환영사를,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합동교단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오랜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은혜가 넘쳤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샬롬 부흥의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총회 산하의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합동교단에서 1964년부터 시작해온 교단 최대 규모의 연례 행사입니다. 기도회는 10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오후 예배와 함께 9번의 전체 강의와 트랙 강의가 진행됩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백석대학교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로 끌려갔다 고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있는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어르신들을 초청해 함께 하루를 보낸 건데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어르신들과 함께 추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버스 2대가 들어섭니다. 손자, 손녀 같은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어르신들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백석대학교는 8일 오전 천안에 거주 중인 사할린 동포 어르신 40여 명을 초대해 뜻깊은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개 학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가슴팍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땐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날 행사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혈압 혈당 검사, 눈 건강을 위한 시력 검사, 추억의 시간을 남겨드리기 위한 헤어 메이크업과 사진 촬영 시간 등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여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 백석대학은 특별히 우리 사관형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받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석대학교는 2009년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천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2013년과 15년 설 명절에도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과 함께했던 학교는 당시 천안 지역에만 100여 명이었던 어르신들이 이젠 60여 분만 생존해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3년에 백석대학 총장님이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설 명절 그때 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절이 정말로 1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의 관심과 많은 노력해 주신 백석대학 분들 고맙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한 5개 학과 60여 명의 학생들도 자신들이 공부한 전공 지식을 어르신들께 나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 이렇게 화장해드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가에 내려가지 않아도 이렇게 어르신들 맞이하면서 저희가 사진 찍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가족분들도 생각이 나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도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공부를 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의미 있게 또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학생들에게는 봉사나 헌신 이런 공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역 이웃 어르신들을 살피고 학생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학교로 나아가겠다며 어버이날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어르신들께서는 자녀 같은 손자 같은 이런 우리 학생들한테 따뜻한 그러한 사랑을 받는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의 한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며 한인 교포 가족을 포함한 8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전역이 슬픔에 휩싸인 가운데 수백 명의 텍사스주 주민들이 한 대형 교회에 모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추모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7일 앨런시에 위치한 코튼우드 크릭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텍사스 주민들을 비롯해 텍사스 주지사와 앨런 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튼우드 크릭 교회의 그레마 골딩 목사는 슬픔에 잠겨있는 앨런 씨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목회 방향을 고민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북콘서트가 9일 도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인간기술 공생 네트워크 HTSN은 최근 출간한 신간의 북콘서트와 함께 목회자들을 위한 디지털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HTSN이 지난 3월 출간한 흩어진 MZ세대와 접속하는 교회는 교수 11명의 논문을 엮어 만든 책으로 MZ세대를 품기 위한 교회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집필진 중 4명의 저자가 강연했고 100여 명의 참가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티타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HTSN 김은혜 대표는 급변하는 세상 속 방향을 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며 교회가 디지털 문화를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여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의 자문 변호사 중 한 명이 이단 JMS 정명석 교주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는 곧바로 해당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2020년 6월 SBS가 공익 프로그램의 법률 자문을 위해 위촉한 변호사 6명 중 한 명으로 최소 6년 전부터 정명석 교주의 성폭력 사건 등 변호를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공식 입장문에서 해당 변호사가 JMS와 관계된 일을 했는지 몰랐다며 해당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JMS 방송과 관련해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 내용은 노출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5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인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영화 사비나를 온라인에서 무료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소련에 점령당한 루마니아를 배경으로 유대인 무신론자인 사비나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2021년 루마니아 현지 기독교 세계관 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상, 관객 선정상, 최우수 영화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영화 속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탄 이후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미국 현지 매체 미국의 소리는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건물과 공터 21곳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또 사진 속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대수도 감소했다며 모든 정황을 종합해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포착된 건 지난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규탄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직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계기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5.18에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말과 행동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를 AI 산업 중심의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전망입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5조 원대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한전의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치는 총 5조 4,8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가보다 싼 전력 공급이 장기화되면서 한전은 이미 2021년과 2022년 각각 5조 8천억 원, 32조 6천억 원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증권사들은 원가가 반영된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 입은 국민과 구제기관을 연결해주는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9일 개소식을 열고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가짜뉴스 피해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피해자와의 상담을 토대로 조정 신청 절차, 민영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대응 사례가 축적될 경우 피해 구제 사례집 또는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제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죄와 반성을 언급했어야 했다는 일본 언론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쿄신문은 9일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개인적 입장임을 밝히며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전보다 감정을 담은 표현으로 한국 내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애둘러한 표현이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어 기시다 총리가 더 직접적으로 반성과 사죄 의사를 밝혀 자국 내 비판을 각오하고 대일관계 개선에 나선 한국 정부에 응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9일 한미일이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러한 방안에 합의할 방침으로 조기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등이 각각 사용하는 지휘통제 시스템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접속한 뒤 3국이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한인교포 일가족 3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이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에서 올해 들어 총기 사건 사고로 1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총기 규제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며 의회는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 확산된 산불로 현지 에너지 기업들이 잇따라 원유와 가스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CNN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주민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서울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15만 헥타르를 태웠고 몬트니와 뒤베르네 등 주요 원유와 가스 생산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지 에너지 회사들은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시설을 곧바로 폐쇄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특별한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왔던 러시아가 전쟁으로 처음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추가 동원령을 발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벌써 1년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끝을 알 수 없지만 러시아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